2번부터 갈 건데 제가 그 9번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고 그 9번의 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인수분해 방법 중에 두 번째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우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자 같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몇 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84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84번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잘 돼요. 얘 자체로 인수분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쳐버리고 얘네들은 한 번씩 인수분해가 더 되는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직 인수분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까지 해줘서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인수분해가 그냥 잘 되는 거잖아. 근데 잘 안 되는 것들 갖다 보게 되면 185번인데 그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여기 지금 플러스 4x제곱 들어가 있고요. 16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처음 어디서 배웠냐면 2차 함수에서 배웠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 2차 함수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 만약에 이제 2차 함수니까 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함수 얘기가 나왔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8 이렇게 한번 해볼까?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저거 꼭지점 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하나? 기억나? 오늘 떼글 표준형으로 고쳤죠. 표준형. 근데 표준형으로 고칠 때 뭘 썼지? 완전 제곱식 만들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충 이제 뭐 이거는 뭐 각자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죠. 필요한 게 플러스 안쪽에서 플러스 4.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가 4인 거 맞지? 그리고 4를 더했으니까 뒤에서 상쇄를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얘기야. 내가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과정 완전 제곱식으로 약간 묶어내는 이 과정을 여기서 처음 배운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 왼쪽이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무슨 항을 조정했지? 얘는 상수항의 값을 조정하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는요 어떻게 가져가냐면 얘는 여기 얘는 2차 항을 조정합니다. 이해했어? 저 2차 항의 수치를 적당히 조절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는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네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절반의 제곱이다. 이렇게. 절반을 제곱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지. 그럼 반대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야? 반대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야? 자, 봐.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이거를 절반으로 깎은 다음에 제곱하면 돼. 이렇게 배웠잖아. 이 과정을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식을 바꿀 때 봐봐. 2차 항 부분을 조정하는 거야. 여기를 조정하면서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얘 뒤로 밀어.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너가 2차 항을 갖다가 세워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를 절반 했을 때 제곱한 게 얘예요. 그럼 제곱근 반대로 가면 4겠지. 절반이 4면 8이겠지. 근데 여기는 가능성이 두 개가 생겨요. 가능성이 두 개가. 왜냐면 부호가 플러스로 하나 마이너스로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봐봐. 여기를 너가 만약에 플러스 8x 제곱이라고 썼으면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상쇄. 빼기 8x 제곱을 해줘야지 이거 등호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여기를 플러스 8x 제곱으로 가져가지 말고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8x 제곱으로 가져갔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기 뒤에서 더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윗줄로 가든지 밑에 줄로 가든지. 오케이? 근데 정답은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밑에 거를 정리를 하면, 이 식을 밑에 거를 정리하면 얘가 이것의 완전 제곱이에요. 맞지? 그 다음 뒤쪽 봐봐. 뒤쪽이 12x 제곱이야. 맞지? 여기서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위에 게 맞거든? 정답은 위에 게 맞는 게 얘를 계산해보면 앞에는 x제곱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여요. 맞지? 뒤가 어떻게 돼? 여기? 뒤에가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x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뭐의 제곱이라고 쓰면 될까 여기를? 그렇지 2x. 자 목표는 뭐냐면 자 여기서 1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2차 항을 조정하는 거 맞지? 2차 항을 조정하실 때 여기를 플러스로 가져갈지 마이너스로 가져갈지의 결정은 이걸 정리했을 때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무조건 무슨 모양이 되도록 제곱 빼기 제곱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앞에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왜? 얘는 다시 무슨 공식으로 풀리니까 인수분해 될 때 무슨 공식이 쓰여요? 다시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가 쓰여요? 합차 공식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뭔가 2차 항을 조정해서 완제를 만들어주는 건 동일한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선택은 그 이후의 식의 모양이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된다가 목표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두 식의 합과 두 식을 더해요. 더한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식을 빼요. 차라는 거는 빼는 순서가 결정돼 있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이거지. 여기서 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9번 공식은 우리가 안 외워요. 왜요? 9번에 나와 있는 이 9번 식은 이걸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수학에서는 요 식 모양 자체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을 보고 부르는 말이 복2차식입니다. 복2차식은 2차식이 아니에요. 복2차식은 4차식이에요.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자.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요 풀어낸 방법은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을 안 써요. 2번에서 이 식의 꼴의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죠. 그 식의 꼴 할 때 그 식이 복2차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복2차식은 일반적으로 뭐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뭐 bx b 이런 꼴을 복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수학에서는 조금 중요한 모양이야. 그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다. 그거 다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181번 문제도 그렇고요. 185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내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그 다음에 188번 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고 그 4번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인수분해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 1번 어떤 식을 딱 만났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1번이 아니네, 2번이 아니네, 3번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4번이야. 알겠지? 그래서 4번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저게. 근데 이제 순서를 조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 찾아. 두 번째 그 근 가지고 조립제를 써. 알겠지? 근데 조립제를 쓸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너가 지금 인수분해하는 식이 3차야. 조립제 몇 번 하면 돼? 한 번 하면 돼. 두 번째, 너가 인수분해하는 식이 지금 4차야. 조립제 몇 번 하면 돼? 2번 하면 돼. 끝이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차는요, 저 이거 이유 설명합니다. 3차는 조립제법으로 한 번 써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몇 차로 쪼개죠? 일단은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은 조립제가 필요가 없지. 왜? 너는 2차식을 이미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4차는 왜 두 번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됐죠? 제가 거기 주저리 써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 두 줄입니다. 첫 번째 근 찾아. 근데 이 근 찾아가 어려워 처음에. 알지? 근 찾아가 어려워 처음에. 그리고 이 근 찾아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 밑에 참고. 이 근 찾아에서 근 있죠, 근. 이 근을 찾는 방법 중에 후보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후보. 확정은 아니지만 이들 중에 뭔가 근이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공하는 게 거기 나오는 식이에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자, 축약할게요. 최고차항의 약수. 이렇게만 그냥 표현할게.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거기에 이제 앞에 부호가 바뀔 수 있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런 형들. 됐지? 한번 해볼게. 뭐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해드리는 게 낫겠어요. 거기 밑에 188번에 나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두 가지 좀 테크닉도 설명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 테크닉 설명할 테니까 설명 잘 좀 들어. 자, 요거 일단 설명할게요. 요거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 첫 번째가 뭐였지? 근 찾아야, 근을 먼저 찾아. 그럼 근을 먼저 찾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는영이 됐을 때 이게 지금 3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뭘 넣어야지 0 될까를 진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찾냐면 이들 중에 있다. 이들 중에 있다. 그럼 잘 봐. 여기 최고차 얼마야? 1이지. 상수항 얼마야? 6이지. 이것의 약수들 중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6의 약수가 1, 2, 3, 6이죠? 맞아요? 얘네들 중에 있다는 거야. 그 근. 됐지?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진짜 이걸 다 집어넣어서 찾아요. 답답한 거지. 다 집어넣어서 찾아요. 첫 번째, 풀마 1 같은 경우 먼저 설명할게요. 풀마 1은 집어넣어서 찾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풀마 1은 집어넣어서 찾더라도 막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 중에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사실 1하고 마이너스 1 체크하는 거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냐면 그 개수총합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개수총합에서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모든 개수의 총합을 갖다가 구하는 식이 F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였지? 칠판. 딴 생각하지 말고.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게 X에다가 뭘 넣는 거였지? (1) 넣는 거였지. 1 대입이었지. 맞아요? 그럼 너 봐봐.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는 1이 근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같은 말, 개수의 총합이 0이면 개수를 다 더했을 때 0이면 F1이 0이겠지. 그럼 1이 근이겠지 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내 말? 그래서 개수 총합이 0인 걸 먼저 확인해. 근데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개수 총합이 0이 되잖아? 그러면 1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뭐로 이제 조립제법을 하면 돼?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1, 2, 3번이 다 안 돼. 내가 4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 다음 식을 볼 때. 개수 총합부터 확인하셔야 돼.
이걸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고 0이 나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셔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더해보니까 어때? 0 나와요. 그럼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1로 하면 됐죠. 이렇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위에 보면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 되는 거 맞죠? 3둘 여기 빼기 플러스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막 수학 약간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약간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네 이거 뜻이 뭐야? 갑자기 이거 보고 막 이제 급발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틀렸거든. 이거 무슨 뜻이지? 1을 넣었을 때 0 된 거니까 인수가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뽑아야 되는 건 x 마이너스 1 맞지? 이걸 초반에 헷갈려요. 대신에 여기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니네가 원래 하던 x자 인수분해 방식이 맞잖아. 그치? 여기 부호 반대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이 부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얘는 이거 보고 이 인수를 끄집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초반에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 여기가 1로 딱 써놓고 갑자기 답을 이렇게 써버린다고.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요. 여기서 나머지 인수는 이렇게 두 개 되겠습니다. x-3,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어때? 괜찮지? 할만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요거. 자,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해봐야지. 그래서 거기 189번하고 190번은 다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사용해가지고. 끝이야. 마이너스는 일단 안 할 거예요. 일단은 그 개수 총합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1을 이제 바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1 확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안 됐어. 듣고 있니 내 말? 1을 넣었는데 안 됐어. 그럼 보통 뭘로 가? 뭘로 확인해야 돼? 바로 마이너스를 확인해봐. 알겠지? 그럼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거 2로 넘어가서 확인하는 거야. 지금 2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2도 안 되면 마이너스 2로 넣어서 확인하고. 됐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일단 빨리 찾아내는 게 속도에서 약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자, 뒤쪽에 쭉 넘어가다 보면 인수분해 유형 나오는 거 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유형 15번인데 유형 15번인데 해야 돼요. 그 공통인수가 있는 방식의 인수분해 해보세요. 일단 넘길게. 유형 16번.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 공식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식도 시험 한번 봐야 되겠다. 공식 확인하세요. 알겠지? 외우세요. 알겠죠? 자, 유형 17번. 공통 부분이 있는 방식의 인수분해. 이거 치환해서 가는 거 맞죠? 제가 또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유형 18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대표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안 풀 거야. 왜 안 풀 거야? 그냥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 알겠지? 그래서 대표 문제를 풀기보다는 253번을 일단 한번 해보겠다.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냥 너네들이 해보세요. 칠판. 식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번째 있는 2차항 있죠. 2차항을 적당하게 조금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리는 이제 모양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마이너스 12에 y 제곱 이 정도로 보시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안 와서 안 되는 거 뭐 있냐? 254번으로 할게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254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 인수분해 얘 안 되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래서 자 연습 자 x 4제곱 여기 뒤쪽에 상수 넣어주시고요. 저기 2차 하면 뒤로 그냥 미루세요. 이렇게. 그 다음 너가 이쪽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 그치?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이거 또 해봤던 거랑 똑같은 거네. 얼마 들어가면 돼? 4 아니지. 여기가 4. 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 8? 8? 8이어야지 절반 제곱이 16 나오는 거 맞죠? 8. 근데 플러스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8이야. 플러스 8이어야지 뒤에서 뺄 거 아니야.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러면 앞에는 x제곱 더하기 4 이거의 전체 제곱을 묶이면 되고요. 이 뒤쪽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9x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묶으면 돼요? 여기 3x 그럼 이제 합차꼴 만든 거 맞지? 합차로 묶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렇잖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4 얘가 이제 얘가 더한 거고요. 얘가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더 안 되죠? 됐죠? 그래서 2차 곱하기 2차 형태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알겠지? 자, 유형 19번. 문자가 여러 개입니다. 참 말이 쉽죠? 문자가 여러 개인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내림차 정리하는 건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기. 자, 255번 보시면요. 이거 지금 보시면 x 2차, y 2차죠.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냥 기준 문자를 하나 잡아서 그냥 내림차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차수가 같을 때는. 한 번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대표 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더하기 3x 플러스 5y x 자 칠판 x에 대한 몇 차야? x 몇 차? 문자 x 몇 차? 2차 y도 2차 그럼 차수가 똑같네? 그럼 기준 문자를 그냥 x로 잡아서 내림차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2차는 얘밖에 없어요. 두 번째 1차 차죠.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차죠. 이 말이. 그럼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얘네 두 개입니다. 그거를 묶어. 자 더하기 이렇게 묶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안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2y 더하기 3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다 삼수함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 3y 제곱이고요. 플러스 5y 플러스 2. 지금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x에 대한 내림차를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 자체가 x에 대한 식이에요. 지금. 그럼 너가 이 뒤쪽에 있는 y를 포함한 항들을 볼 때 이걸 상수항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거든. 맞지? 에이! 잠깐만. 뒤쪽을 상수항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 상수 쪽을 인수분해를 먼저 이제 고려하시면 돼요. 상수 쪽.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 먼저 기준 잡으시고 뒤쪽에 상수를 맞춰보면서 가는 건데 이하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5y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부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지? 여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면 다시 앞쪽이 x. 마지막 확인하는 건 이거 확인해야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두 식을 더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합이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는 곱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이해됐나? 실제로 얘네 두 개를 더해보세요. 부호가 어때요? 반대로 가는 거 이해되세요? 반대로 갈 때는 다시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위에가 결국 이거였다는 거죠. 3y 플러스 2 이렇게랑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결론이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인수분해의 결과는 이렇게 한 줄이 하나의 인수예요. 그래서 x 더하기 3y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됐나 지금? 이것도 시험에 낼게. 어렵게 내놨어. 그 유형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 유형마다 한 문제씩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다 할 줄 아는가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56번, 257번, 258번 이런 거 다 내림차순 정리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20번 볼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해당 각 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x-2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여기가 2차식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나와 있냐면 A, B, C 다 찾으래, 결국에. 그치? 그럼 봐봐. 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는 왼쪽에 있는 다항식이 얘를 지금 인수로 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x-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지? 그럼 2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가요. 편하게. 그래서 2로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 3, 2, 0 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은 1차 하나 더 있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조립제법이 한 번 더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뭘까요? 뭐 마이너스 1 같은데? 그냥 해보면 돼. 마이너스 1 같은데. 마이너스 1, 1, 3, 나 3. 딱 떨어지죠. 0. 방금 마이너스 1 같은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자꾸 해봐야지 감이 오는 거라서. 알겠지? 됐지? 이렇게. 그 다음은 얘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얘의 정체는 얘겠네요. 동의되시죠? 따라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얘로 조립제법 한 거잖아. 그럼 무슨 인수를 가져야 돼? x 플러스 1. 이거 부호 헷갈린다고. 알겠지? 따라서 a가 1입니다. 지금. 됐지?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야? b는 마이너스 1. c가 3인 거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 자, 그다음 삼각형의 모양 판단하기. 어떤 시험이든 간에 뭐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한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지고. 알겠지? 아마 반편성공사에도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자, 거기 그냥 대표 문제만 저랑 같이 봐요. 보시면은 항이 4개짜리 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 4개짜리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항 4개짜리를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2가지 타입밖에 없어. 첫 번째, 2개 끊어서 보는 타입하고 두 번째가 3개 하나 끊어서 보는 타입이에요. 항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2개가 안 되면 얘거든요, 무조건. 근데 얘를 보는 방식이 쉬워. 얘를 보는 방식이 이 3개의 항을 묶었을 때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3개의 항을 묶었을 때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고 이 하나는 이 하나대로 자체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꼴이 되면서 또 합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고 그 다음에 2개 묶는 거는 이걸 적당하게 2개씩 끊어가지고 공통인수를 찾으란 소리예요. 알겠죠? 어떻게 끊으면 될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거 A로 묶어보시고요. 네, A-C 되는 거죠. 뒤쪽은 마이너스 B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B-C 이렇게 민수분해 안 되네. 이렇게 말고
실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치? 이건 될 것 같아. 앞에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려요. 이렇게. 자, 앞에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뒤쪽은 공통인수만 찾으면 돼요. 뭐가 공통인수일까? C 보이시죠? C. C. 대신에 묶을 때 마이너스 C로 묶을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이거든요. 얘가 공통인수로 다시 묶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쪽부터 해서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제이야 화장실 좀 다녀와라. 자, 앞쪽부터 해서 A 마이너스 B 여기가 A 플러스 B 뒤쪽에 빼기 C.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끝이에요. 여기 인수분해 끝.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22번 갈게요. 자, 시계값 구하기. 적당히 인수분해하고 시계값을 갖다 찾아볼래? 약간 이렇게. 그 266번에 나온 이 형태 자체가 지금 보기차식입니다. 지금 현재 보기차식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적당히 분리해서 인수분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뒤쪽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여기 완전 제곱씩 돼야 됩니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 플러스 2로 가야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뒤쪽에서 빠지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빠지죠. 그럼 앞쪽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묶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다시 전체 제곱해야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 갖다 빼게 되면 xy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다시 합차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제곱 이거 하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지금 합과 곱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조건 자체가 합이 지금 얼마고 4 곱이 얼마니까 2니까 얘네 두 개를 갖다가 활용해서 얘를 갖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곱셈 변형이 쓰이겠죠. 당연히 홀 보니까 곱셈 변형이 이제 쓰이니까 여기가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y를 몇 개 빼면 돼? 여기 이걸 제곱하면서 나오는 xy가 2xy잖아. 몇 개 빼야지 마이너스 xy가 되는 거야? 3개 빼야지 마이너스 x. 그래서 여기가 3xy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조정하는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자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2xy니까요. 여긴 그냥 xy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면서 나오는 함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 됐지? 그러면 이제 4하고 2 대입하는 거니까 쉽죠. 이제 산수죠. 여기 4 넣고 여기 2 넣고 여기 4 넣고 여기 2 넣고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된다. 이런 별로 아마 안 어려울 거니까 꼼꼼하게 꼭꼭 눌러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시고 복잡한 수의 계산 보통 한 문제씩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인수분해 그냥 적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건데 그럼 봐봐. 너네들 이 문제를 풀기가 바로 보이는 게 어렵다면 이거 보기 어려우면 그냥 치환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 문제 풀 때 여기가 77세제곱 빼기 33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77제곱 더하기 여기 33 곱하기 110 이렇게 돼 있거든? 맞지? 그럼 봐봐. 잘 안 보이면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33을 B라고 치환해봐. 그럼 봐봐. 이 110의 정체는 뭘까? 77하고 33을 어떻게 한 걸까? 더해요. 그래요. 이 부분이 A 더하기 B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바꿔서 써보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약간 이 33은 B잖아요. 지금 그 B에 지금 A 더하기 B 이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 그 밑에 걸 전개를 하게 됐을 때, 야 위에 건 인수분해하자. 이거 알겠지? 인수분해하면 이걸로 빠지는 거야. 여기 뭐더라?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그 밑에 거는 요걸 전개해서 쭉 펼쳐요. 자, a제곱, 자, 전개 이렇게 합니다. ab 더하기 b제곱. 그럼 위아래에서 지금 약분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결론이구나. 아, 정답은 a-b가 정답. 그럼 마지막 정답 낼 때는 아, 얘를 대입해서 계산해주자. 따라서 77에서 33을 빼서 정답이 44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보이시면 그러니까 문자로 치환해서 그냥 식을 이제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그냥 연결짓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 많으니까 쭉 풀어보세요. 특히 이제 271번 같은 거 쭉 잘 보시고 기준이 되는 문제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표현하시면 내가 이제 풀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랑 이제 부합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자, 끝.